장기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갈등, 또다시 고개를 드는 신흥국 위기론, 평화의 길에 오른 한반도 경제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린다. 혼란과 희망이 공존하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이겨내 돌파구는 어디인가?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대담, 더 인터뷰 10. 경제 증시 각 분야 주요 인사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쪽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만 이게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여전히 불안불안하죠.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 신흥국에 대한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묵은 악재임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으니까 시장이 더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얼마나 또 견뎌야 안정이라는 거 찾을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투자전략팀 마주옥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는 결국 주심을 좀 잃어버린 채 보합선까지 밀려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시장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하세요, 요즘? 일단 국내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주식 시장이 약간은 바닥을 찾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 후 빠른 금리 인상 우려, 여기에 따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서 이게 글로벌 증시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국채 수익률 자체는 약간은 조금 하향 안정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사가 다소나마 약간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확실히 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도 약간 힘든 그런 상황 아닌가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기술주 급락에 대한 우려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3분기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조금 기다리거나 좀 더 지켜보는 관망세를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 대한 예측이 무의미하긴 하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2,000포인트 붕괴,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와서요.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추가 하락에 대한 2,000을 깨고 이런 거 뺀다고 치더라도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여전히 좀 낮게 보고 있는 편인데요. 글로벌 경제 자체가 미국이나 신흥국 위주로 약간은 개선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 신흥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유동성 자체는 미국이 연준이 좀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좀 늘어나고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약간은 추세적 하락보다는 일시적인 급락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펀드멘탈 요인이라면 국내외 기업 실적 역시 3분기 미국 같은 경우에 한 YOY로 한 20%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역시 여전히 좀 기업 실적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보면 역사적 하단을 좀 깼지만 그 정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세적 하락보다는 약간은 조금 일시적인 하락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이제 하나씩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내일 모레쯤 되나요? 17일쯤이 될까요? 예. 시장의 예상은 불확실성이 그래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일단은 연준 의장이 일단 기준금리 수준에서 상당히 멀었다. 중립 수준에 좀 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일단 연준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까지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는 좀 유지시켜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가 뭐냐 이러면 연간 한 3회에서 4회 정도 좀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임금 상승률이 약간은 좀 제한적이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 이런 걸 제외하고 수요 부분에서 견인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여전히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은 좀 여전히 좀 낮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충격으로 빠질 만큼 그런 가속
속도를 붙여가면서 연준이 그렇게 간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일단 뭐 이 FOMC 의사록 내용들을 우리는 또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그 미국 재무부의 통화정책 보고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팀장님? 보통은 뭐 지금 15일 전후로 해서 네, 발표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일정이 있는데 픽스되지는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일본으로의 이 환율에 대한 어떤 압박도 있는 것이 최근 움직임이었고요. 뭐 이로 인한 것들이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외환 시장에요? 일단은 뭐 외환 시장 자체가 약간은 조금 뭐 이미 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중요 쟁점으로 이제 지금 미국이 무역 갈등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뭐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시장은 또 한 차례 약간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향후 1년 유예 기간 거쳐서 뭐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관찰 대상국, 여전히 관찰 대상국으로 머무를 경우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6년 이후 환율 조작국 요건 3가지인데요. 뭐 대미 무역 흑자가 GDP 뭐 3% 초과거나 경상수지 3% 초과,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뭐 환율 개입이 GDP의 2% 순매수 뭐 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을 충족시킨 나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일단 발표되면 실제로 뭐 지금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에 약간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의미도 가져올 수 있어서 네네.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뭐 일단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두려울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모든 것은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유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제재를 또 시사하면서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막 들썩이고 했는데요. 너무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또 너무 살기 빡빡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을 만큼 뭐 유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가에 대해서 이게 뭐 쉽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일단은 있고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인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금 시장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네.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급파하면서 약간은 뭐 사우디 암살설 이런 것 양국 긴장은 조금 완화되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일단은 뭐 국제유가 자체는 현재 수준에서 좀 당분간 등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이란 제재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약간은 지정학적 위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유가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정책적인 문제여서 언제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잘 뭐 가늠하기 약간 힘든 상황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 일단은 수급 여건으로 보면 국제유가가 뭐 급등하거나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조금 뭐 미국 원유 재고가 좀 증가한다든지 이런 요인들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여전히 지정학적 문제가 약간은 위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포인트들 하나 쭉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주십시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또 장 막판 들어서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뭐 시장 전문가들의 말씀이 아직도 저점 모르겠고 신규 매수 조금 자제하고 현금 비중 늘리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셨거든요. 오늘 상황까지 본 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사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주가에 대해서 뭐 방향성을 딱 이렇게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뭐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좀 뭐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거라고 네.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약간은 지금 뭐 매수에 가담하시려면 약간 소비보다는 투자 관련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나 소재, 산업재, 은행 이런 큰 업종들이 상당히 시장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고 실적도 조금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이런 업종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장 자체를 좀 약간은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나 아니면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약간은 치중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대북 관련주라든지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적인 상승은 적더라도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약간은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도 아까 말씀을 주셨던가요? 반도체 예, 예. 소재, 뭐 은행 섹터 말씀 주셨는데요. 예. 반도체 계속 가지고 가도 관심 가져봐도 될 섹터임은 맞습니까? 워낙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안 좋은 얘기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고요. 네, 반도체 네.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은 네. 나타났었고요. 뭐 크게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뭐 잠정이지만 그것만 보면 일단은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계절적 요인 이런 거 따지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뭐 반도체가 확실히 꺾였다 이럴 만한 요인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섹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진짜 메리트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최상의 이 섹터를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뭐 반도체 업종이 좋지 그래요?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뭐 이슈에 따라서 뭐 최근 들어서는 대북 관련한 이슈들이 뭐 지난 수개월 동안 있어 오면서 여기에 이제 관련 종목들 한번 봐야 된다. 꼭 이제 우리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 이제 필수 아이템이 됐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자마자 이게 시장이 막 무너지면서 손실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요. 대북 관련주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뭐 조언을 해드릴 말씀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쪽을 좀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에 대한 팁도 좀 주신다면요. 일단은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네. 하셔야 되고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 자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남북 경협이 실시되더라도 실적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간 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종목별로는 상당히 뭐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서 약간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토목이나 철도 뭐 이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게 상당 기간 동안 뭐 언제 확실히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기는 또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네. 약간은 뭐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만 그래도 남북 경협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뭔가 실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이오 쪽 아니겠습니까? 뭐 꿈을 먹는 기업들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임상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 아직도 손실권입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요? 조금 더 살펴주세요. 바이오주요. 바이오주 역시 뭐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뭐 가시화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것도 약간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식 시장 자체가 약간은 뭐 채권 시장과 달리 약간은 희망, 꿈 이런 것들이 조금 과다하게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뭐 바이오주나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 약간은 조금 같은 종류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몇몇 종목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업종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뭐 접근해 보는 게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답이 참 없는 것 같죠.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 관점에 맞게 종목 섹터를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성향이 어떤 쪽이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투자증권 마주옥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고요. 내일도 장 마감은 저희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